제이리의 마음 상담. 안녕하세요.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이리의 마음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이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아이가 불안을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온실에서만 화초를 키우다가 그 화초를 밖에 심거나 내놓게 되면 잘 자라지 못하고 병이 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밖에도 내놓아서 온실과는 다른 환경에서 키울 때 그 화초가 나중에 더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환경도 비슷해서 아이가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을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거나 피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방임하다 보면 성인이 되어서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이들이 자생력을 도울 수 있도록 도전적인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상황을 극복하거나 과제의 완성을 하지 못하고 피하려 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보여준다면 이러한 상황과 과제들을 아이들이 성취 가능한 크기와 레벨로 잘게 나누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아이들의 자립감과 자존감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성취에 대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어떤 것을 어떻게 잘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게 되면 아이들의 사회성과 인지능력, 자존감 발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가 불안감을 관리하도록 돕는 방법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불안한 감정은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서 필수적인 감정입니다. 지난 방송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감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나쁜 감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감정을 통제하려는 지나친 시도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불안감이 지나치게 자주 지속되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회피하려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그 불안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를 도와주고 건강한 반응과 행동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님들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아이들이 불안감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아이들의 건강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지만 여러 번 강조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존재로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도 나를 존중해 주고 지나치게 집착을 하거나 강요하지 않는 행동을 보여줄 때 아이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은 안정적이게 되고 자신에게 닥치는 어려움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탄력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루의 스케줄에서 어떤 일과들이 일정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기대했던 시간에 기대한 일들이 일어날 때 아이들의 감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학교에 가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하고 밥을 먹고 저녁에 잠을 잔다 등등 아주 사소하지만 그러한 일과들이 거의 기대한 시간에 일어난다고 하면 아이들의 감정이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과 상황들이 아이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또한 자주 일어난다면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도전적인 상황을 맞게 되고 불안감을 관리하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상황들을 도구들을 사용해서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면 모형 스쿨버스와 사람 인형들을 준비하고 아이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운전사와 인사하고 버스에 타고 있는 아이들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 아이들과 얘기하고 차에서 내려서 학교에 등교하기까지의 과정들을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롤플레이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가 버스 운전사가 되고 부모가 아이가 되어서 마치 연극을 하듯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연습을 통해 경험해 보는 것이지요. 이러한 방법은 아이들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들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깊은 호흡, 특히 복식 호흡은 불안감이 몰려올 때 그것을 낮추는 데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공포 영화를 볼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지요? 공포스러운 상황이 지나가고 평온한 장면이 나오면 자연스레 심장도 천천히 뛰고 호흡도 천천히 쉬게 되는 것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뇌가 위험한 상황을 감지할 때는 그것에 대항 내지는 도망치기 위해서 몸이 준비되도록 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인간의 장기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인간의 폐는 보통 비자율적으로 움직이지만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면 폐도 그에 따라 천천히 움직이게 되지요. 천천히 복식 호흡을 하게 되면 미주신경이라는 것을 자극해서 뇌가 몸의 긴장을 풀게끔 하는 기능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복식 호흡을 훈련하면 불안감을 관리하는 데 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90장 14절에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씀도 있지요. 나와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문제가 많고 연약한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녀된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요. 제가 알려드린 위의 방법들을 아이들과 함께 연습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아이가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탄력성이 놀라웠게 발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아이에게 주신 그 능력이 발현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조금만 아이를 도와주었을 뿐인데 그 나머지는 우리 주께서 행하셔서 나의 자녀를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요. 내 자녀가 스스로만 강건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아이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변화시키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보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드웨스트 에이시언 헬스 어소시에이션의 서브스텐스 유스 프로그램 매니저로 계신 제이리의 마음 상담이었습니다.